구조, 물, 열, 디자인 이 순서대로 투자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전원주택도 시공을 많이 하잖아요. 단독주택이라 하더라도 도심의 주택이랑 약간 이렇게 전원주택일 경우에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시는지? 설계적으로 일단 땅 크기에 차이가 나죠. 아무래도 도심지는 비싸니까 땅덩어리가 좁고 거기에서 그 실들이 쾌적한 컨디션을 만들려면 굴곡이 질 수밖에 없어요. 디귿자가 되고 뭐 중정형이 되고 큰 전원주택은 이제 외곽에 있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 크다 보니까 그냥 일자로 쭉 펴면 되는데 도심지에 있는 땅덩어리는 이제 좁으니까 펴져 있는 거를 접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중정형이든 디귿자든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쾌적함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의 습도나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시야적인 걸 말하는 건지? 다 내포하고 있어요. 둘 다 쾌적해야 돼요. 일단 기능적으로 실내 공기가 쾌적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주의 생활 자체가 쾌적해야 돼요. 시야가 막혀 있고 이러면 불쾌하기 때문에 그런 개방감 같은 것들도 저는 돈으로 뭐 환산할 수 없지만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하거든요. 같은 공간인데 꺾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? 예를 들어서 조국 아파트라고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4베이, 3베이 이런 것들 혹시 의미를 아시나요? 4베이 빛 받는 실의 개수라는 뜻입니다. 남향빛을 받는 실의 개수가 거실 포함해서 4개면 4베이, 3개면 3베이. 이게 실이 많을수록 좋은 컨디션이라는 뜻인 거죠. 그러면 전원주택도 남향빛을 받을 수 있는 실이 많을수록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거잖아요. 필요한 실들이 있고 그것들을 다 남향빛을 받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만들어 놓으면 옆으로 쭉 나열이 되겠죠. 근데 땅덩어리가 이렇게 커서 옆으로 쭉 나열되는 게 가능하면 쭉 옆으로 늘리면 되는데 땅덩어리가 좁아지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. 그게 꺾는다는 뜻입니다. 네. 혹시 뭐 이런 차이도 있을까요? 똑같이 이제 그 지방이라 하더라도 전원주택이라 하더라도 산이랑 바다의 차이? 있죠. 분명히 있고요. 바다는 특히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돼요. 바다 바람에 포함되어 있는 염분기가 주택 수명을 갉아먹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염분에 강한 외장재를 써야 되고 골조 수명도 이제 더 길게 보고 구조 계산이라든지 설계를 그렇게 해놔야 건물이 오래 가요. 그거는 이제 산이랑 바다의 차이고, 강원도랑 전라도라고 하면 강원도가 일단 더 춥잖아요. 당연히 단열재가 더 두꺼운 게 들어가야 되고, 전라도는 비교적 얇은 단열재가 들어가도 건물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. 최근에 전원주택 건축 트렌드라고 하면 그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요즘은 미니멀, 좀 간소화하는 추세고요. 실용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. 옛날에는 막 디자인 미적인 부분 막 꾸미고 몰딩 막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했다면 요즘은 뭐 인테리어 쪽에서도 유행을 하지만 다 없애는 데 투자를 많이 하시고, 건축 트렌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시고 방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신 건축주분도 되게 많으셔가지고 방수에 대한 해결책도 좀 같이 달라고 하시는 건축주분도 되게 많으세요 요즘. 건축주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설계 미팅 할 때 건축주님이 좀 준비해 오면 좋은 것들이 있나요? 건축주분이 생각하시는 취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생각해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아무거나가 설계할 때 제일 힘듭니다. 네, 뭐 저도 지식이 있고 설계건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사례들은 많은데 아무거나 해달라 그러면 많이 바꾸세요. 막 이런 거 요청하면 좋습니다 이런 포인트들도 있나요? 취향이 명확해야 됩니다. 설계할 때 뭐 이렇게 좀 어려운 것들이 있나요? 반영하기 어렵다기보다 건축주의 요청사항과 법적 요구사항이 충돌이 되는 경우가 힘들죠. 법적인 요건을 잘 알아보고 땅 구매부터 하셔야 돼요.
그러니까 땅을 살 때부터 내가 원하는 평수, 내가 원하는 계획 이런 게 구현이 가능한 땅인지 아닌지 이거를 검토해보고 사셔야 돼요. 사고 나서 설계하면 설계자가 좀 힘듭니다. 네.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설계 팁이 있을까요? 이거는 건축주분이 진짜 꼭 아셔야 되는데 구조, 물, 열, 디자인 이 순서대로 투자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순간 그 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. 구조적으로 무너지면 의미 없잖아요. 구조적으로 튼튼한데 누수가 되면 단열이 의미가 없거든요.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물이 해결됐고 단열 충분한 상태인 디자인을 만들어 놓고 꾸미셔야 돼요. 그래야 그 디자인이 의미가 있어요. 꼭 이 순서대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